로켓은 과학이었지만 동시에 국기의 색깔이었습니다. 20세기 한가운데 미국과 소련은 총 대신 로켓을 들었습니다. 인류의 밤하늘에는 경쟁의 불꽃이 피어올랐고 지구 위에서의 전쟁 대신 그들의 싸움터는 하늘 위 우주였습니다. 1957년 소련의 스푸트니크 1호가 인류 최초로 우주에 위성을 올렸고 충격에 빠진 미국은 We choose to go to the moon. 이에 질세라 아폴로 계획을 통해 인류가 달에 발을 딛도록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1세기 시대는 변했고 기술은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이 진보했습니다. 국가의 깃발 대신 기업의 로고가 우주복 대신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주인공이 됐습니다. 기업가들의 야망이 우주를 향한 까닭에서입니다.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그리고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 미국의 두 억만장자가 각자의 방식으로 그려온 민간 우주 산업의 시대. 지난 10월 텍사스 보카치카에서는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플라이트 11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버전 2의 마지막 비행을 마쳤고 꼭 한 달이 지난 11월 13일 플로리다 케이프 커네버럴에서는 블루 오리진의 뉴 글렌이 나사의 에스카페이드 화성 탐사선을 궤도에 올리는 동시에 첫 번째 부스터 착륙에 성공하며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며칠 간격으로 쏘아 올려진 두 민간 우주기업의 초대형 로켓, 우주 개발 패권의 지도가 현실 위에 투영된 겁니다. 인류가 살아남으려면 지구를 넘어야 한다. 머스크의 스타쉽은 처음부터 인간의 다행성 이주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 나아가 인류가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선 인간 자체가 여러 행성에 거주해야 한다는 믿음이 깔려있죠. 때문에 발사체의 크기도 현재까지 제작된 그 어떤 발사체보다 큽니다. 사람을 태울 수 있어야 하니까요. 높이 123m, 그러니까 40층 규모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날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순한 발사 수단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우주 교통 시스템의 기초가 되는 거죠. 지구를 구하려면 우주로 나가야 한다. 베이조스의 비전은 인간이 지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을 우주로 옮기는 겁니다. 상업시장과 과학탐사라는 실용적 성격을 띠기에 높이는 약 98m, 120m의 스타쉽보다는 작습니다. 위성통신, 군수, 정부 임무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임무를 확장하고자 하는 목표. 11월에 뉴 글렌은 그 시작점이 되는 셈입니다. 머스크와 베이조스는 같은 우주를 바라보지만 전혀 다른 세계관으로 길을 열고 있습니다. 실패를 하나의 데이터로 정의하며 실제 한 번의 실패를 거듭할 때마다 시스템과 설계 방식을 고쳐 곧바로 개선된 구조를 시험대에 올리는 독특한 순환 방식을 구축한 스페이스X는 2025년 한 해 동안 진행된 11번의 발사에서 5번 실패하고 6번 성공했습니다. 2026년에는 더 큰 추진력과 개선된 엔진을 탑재할 예정이죠. 이와 대조적으로 블루 오리진은 안정성과 완성도를 중시합니다. 뉴 글렌의 핵심 엔진인 BE4는 미국 내에서 가장 신뢰받는 메탄 기반 엔진으로 꼽힙니다. 11월 13일 발사에서 뉴 글렌은 에스카페이드 탐사선을 성공적으로 화성 궤도에 보낸 동시에 첫 번째 부스터 착륙에도 성공했습니다. 로켓의 추진력으로 수직 또는 역추진에 땅이나 바다 혹은 발사대에 착륙시킨다는 의미인데 이는 곧 로켓의 부스터단을 회수해 재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셈입니다. 현재 스페이스X의 팔콘 9은 발사당 약 6,200만 달러, 재사용 시에는 약 5천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뉴글랜도 6천만에서 9천만 달러 수준으로 현재 시장 가격과 비슷한 범위 안에 있죠. 하지만 재활용이 현실이 될 때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스페이스X가 예상한 스타쉽의 단일 발사 한 개 비용은 200만 달러, 현재 2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주 산업 전체의 구조를 재편할 혁명적 변화가 될 수 있죠. 이 우주전쟁 2.0은 단순한 기업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철학과 세계관의 충돌이고 미래의 방향을 두고 벌이는 새로운 냉전입니다. 누군가는 화성의 붉은 땅 위에 깃발을 꽂으려 하고 누군가는 지구의 푸른 하늘을 지키기 위해 별들 사이로 공장을 옮기려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서로를 제치기 위한 경쟁만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블루 오리진이 부스터 착륙에 성공했을 때 가장 먼저 축하 메시지를 남긴 건 다름 아닌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치열한 경쟁의 레이스를 펼치고 있지만 항공 우주 산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의 경쟁이 어쩌면 인류에게 새로운 분야의 산업 그 한 페이지를 열고 있을지 모릅니다. 국가가 길을 열고 민간이 그 길을 넓히는 새로운 우주 생태계, 한국도 그 흐름을 따르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민간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독자 개발한 우주 발사체 누리호의 네 번째 비행이 11월 27일 새벽으로 확정됐습니다. 우주를 향하는 로켓의 추력, 그 중심에 기업이 가진 현장에서 축적된 기술과 산업의 힘이 자리 잡고 있죠. 국가의 깃발 꽂기로 시작된 우주전쟁, 기업가의 야망을 지나 이제는 국가와 민간이 함께 별을 향해 걷는 행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올려다보는 밤하늘 어딘가, 머스크의 화성, 베이조스의 궤도 도시, 그리고 고흥의 발사대에서 하늘가를 누리호가 같은 미래를 향해 선을 잇고 있습니다. 총성 대신 꿈이 울려 퍼지는 무한한 전쟁터, 자본을 만난 야망과 상상력이 반짝일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의 경쟁이 과연 인류의 앞날에는 어떤 미래를 선물하게 될까요?